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리고 기침이 자주 나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봉구 마을미디어 현재와 미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나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을미디어 하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확산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마을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도봉구 마을미디어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마을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2014년부터 마을미디어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댁에서 편안히 앉으셔서 따끈한 차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는요, 창동 아우르네 스튜디오 4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토크쇼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도봉구 마을미디어 현재와 미래 토크쇼는요, 총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최영길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원 마을미디어센터 윤종록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현애 센터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봉구 협치 마미소 포럼 김미연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미소는 마을 미디어로 소통하다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협치 마을 미디어로 소통하자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김미연이고요.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한 11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년째요? 네, 네. 네, 정말 오래 하셨네요. 다음 교수님? 네, 도봉구와 인연이 많은 네, 최영길이라고 합니다. 도봉구와 가까이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 위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도봉구 선거방송 토론 위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봉구랑 많은 인연이 되어서 아주 네.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이 기뻐 보입니다. 네, 다음 이번에는 센터장님. 네,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 맡고 있는 정현애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더불어서 마을 미디어 활동들도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도봉구 미디어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윤정록입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일한 지 한 1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노원 센터는 도봉구랑 바로 이웃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깝게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봉에 계신 분들 많이 뵙고 했는데요. 오늘 좀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는요, 공통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질문도 있는데요. 오늘 토크쇼의 재미는 아무래도 오늘 오신 손님 여러분들의 답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재치 있는 답변,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여도 재치 있는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개별 질문 드릴게요. 최영길 교수님께 먼저 드릴 텐데요. 교수님은 마을 미디어, 또 공동체 라디오, 대한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관심도 많고요. 네. 하다 보면 이렇게 더 이렇게 이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이렇게 되게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널리즘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널리즘을 가르치다 보면은 늘 빠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역이 항상 빠지게 됩니다. 저널리즘 이야기 하다 보면. 그리고 지역 주민도 이렇게 늘 빠진 부분이 되고요. 공동체는 당연히 이제 이야기 속에 많이 없습니다.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거를 학생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네. 이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빠진 것들에 마을 미디어 공동체 다 들어있네요. 네네. 네네. 지역과 주민 공동체가 다 들어있는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서 학문적인 관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떤 건가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이주 미디어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미디어와 공동체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지방 자치는 한 30년 역사가 되고 있는데 마을 미디어는 이제 유아기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이제 막 10살 됐나요? 10살도 이제 뭐 마을 미디어마다 역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괄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네네.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용길 교수님 또 계속해서 질문 드릴 텐데요. 마을 미디어의 어떤 점이 대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무엇에 대한 대안인지에 따라서 대한 미디어 성격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마을 미디어는 그 자체로 대안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절대 이제 지역 마을의 관점에서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가 다루는 소식 자체가 대안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 소식들 자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성격이 예를 들면은 이웃에 누가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느냐. 그럼 이제 소외와 관련된 대안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 마을에 환경 문제가 있으면 마을 자체 환경은 그 자체로도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마을을 붙이면 사실 모든 것들이 대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일단 목소리 내면 그 자체가 새로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되게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자를 붙이면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외된 이웃이나 환경이나 모든 문제를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 미디어로서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노원 마을미디어센터 윤종록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노원구 마을미디어에는 재밌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재밌는 일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그곳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원구에는 지금 17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의 형태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최영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거대한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우리 진짜 이웃의 이야기들이 담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담아내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의 말씀 중에서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담고 싶었다. 이 말씀이 정말 진정한 마을 미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노원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조금 네. 더 편하게 다양한 단체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홈페이지 네네. 들어와서 다른 소식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노원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검색하시면요. 그곳에서 생산한 다양한 컨텐츠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현애 센터장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인데 너무 순서대로 오니까 긴장이 되네요. 긴장 전혀 안 네. 되시는 얼굴이에요. 저는 막 떨려요. 떨려. 저는 네, 센터장님이 네. 보시기에 도봉구에서 마을 미디어는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과요? 네네. 성과 많죠. 네. 하나하나 꼽자면 굉장히 많은데 도봉은 사실은 마을 미디어 활동이 전체적으로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역사에 비례한다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굉장히 헌신했던 미디어 활동가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서로 좀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또 활동가들이 등장하고 근래에는 또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끼리 또 협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또 이렇게 법인화 과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결과들은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지면서 마을 미디어에 대한 또 지원 법적 근거가 또 생긴 거여서요. 또 그런 제대로 이제 활동하기 위한 꼴을 갖추고 있는 과정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흩어져 있던 활동가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연결되지만, 또 지역에는 마을 활력소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 그러니까 스튜디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일동 마주보고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또 생겨나면서 또 다른 이제 거점으로서의 활동 공간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의 내용과 또 물리적인 공간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성과가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뭐 도봉 마을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들의 공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봉구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성과를 이뤘는데 또 이 마을 미디어의 역할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을 미디어가 초반에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좀 조명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것들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사실 미디어에서 꼭 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요. 그게 사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마을 미디어가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특히나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발굴해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 센터장님이 혹시 생산한 그런 컨텐츠들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희 이제 센터를 네. 또 홍보하고 지역에 다양한 이제 마을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발굴하는 도시락 TV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네. 그 방송은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에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 도시락 TV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활동별로 동마다 또 네. 미디어 채널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도시락 TV. 네네. 좀 네. 소풍 온 것처럼 네. 다양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예쁜 도시락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TV로 만들었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도시락 까먹듯이 편안하게 방송을 즐기시면 되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까지.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봉구 협치 마미소 포럼의 김미연 의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도봉구 마을 미디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뭐 노원 센터도 자랑을만 하시고 여기 네. 또 도봉구 마을 미디어 또 센터장님도 자랑해 주셨는데 저희는 우선은 협치 마미소 포럼을 통해서요. 저희 민관이 함께 네. 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 활력소에 미디어 센터 이제 그 미디어 공간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그런 공간들, 스튜디오 공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마을 미디어 전문가라든지 단체와 협업하면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정말 지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이게 수익을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지역의 소식과 지역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로컬 미디어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공익성을 가진 그런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치구와 함께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미디어는 지역의 소식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그런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집니다. 네. 네, 저도 뭐 2014년부터 함께 해오면서요, 도봉 마을 미디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옆에서 잘 지켜봐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협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미연 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도봉의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봉N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그렇죠. 활동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을 신문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영상, 라디오, 팟캐스트, 그다음에 마을 잡지까지, 그러니까 종편이라는 방송국이라고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거기서 또 파생되어서 각각 지금 현재 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산돌 마을 활력소에서 활동하는 도봉구 텔레비, 또 지역의 뭐 창골 미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도시락 TV 같은 경우도 그런 미디어에 또 활동하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방송과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보지 못한 것들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도 있었고 공동체의 활성화도 있었고 또 지역에 대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도봉엔이 요즘에 잘 안 보여서 걱정했었는데 네. 그게 큰 걸음이 돼서 은행나루 방송국, 뭐 도봉구 TV, 또 네. 산들마을, 산돌 마을 활력소에서 산돌마을 도봉- 활력소, 네. 도시락 TV까지 이렇게 나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릴게요. 마을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질문인데요. 좀 너무 먼가요? 네. 미래에는 마을 미디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정말 다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쪽으로 먼저 연구를 하고 고민을 늘 네. 하고 계시니까요. 어려운 거는 이렇게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네. 뭐 일단 미래니까 상상을 이제 하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은 상상을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통권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기 지상파나 큰 미디어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몇 년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게 헌법이 개정되면 이게 들어가는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개정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법률에서 다 그걸 또 실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 미디어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시해하듯이 이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률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이 이제 뭐 방송 발전 기금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큰 미디어들을 지원하듯이 당연히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해 봤고요. 근데 지자체는 당연히 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 그리고 지역 기업들, 지역 소상공인들도 세금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제도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존재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 재미없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소통권, 또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이 권리를 우리가 꼭 찾아 먹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정록 센터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마을 미디어 미래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게 뭔가 공통 질문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출마의 변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토론장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최영길 교수님께서는 먼저 학자로서 연구의 포지션에 계시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로 좀 잘 개념화시켜 나가시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있는 저한테는 항상 그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공동체 미디어에서 역할한 지가 뭐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 그 이후에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내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이자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향유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마을 미디어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제일 첫 번째는 과연 미래의 미디어 환경은 어떨 것인가에서부터 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이제 소시민들은 그런 미디어 환경들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주체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했었어요. 네. 대부분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해왔고 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거대한 이제 전자 업체들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서는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미디어 환경, 그 시민들의 어떤 미디어 영향력들이 그런 미래들을 같이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사실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뭐 비슷한 토론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어 센터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시민들이 더 이상 미디어 센터에서 할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서 다 배울 수 있고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빠져있는 것들이 분명히 저희 미디어 센터나 마을 미디어가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더욱더 확산되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미디어를 같이 즐기고 또 작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그곳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공동체로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서 만드는 그런 미디어의 미래를 좀 주도하는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미래를 많이 지금 예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미래의 환경은 시민들에게 달렸다, 우리들에게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네, 잘 정리해 주셔서 센터. 감사합니다. 네, 센터가 있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모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면 또 미래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정연애 센터장님께 여쭤볼 네. 텐데요. 우리 마을 미디어의 미래 어떨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네.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네. 뭐 지금의 정책 환경의 변화가 물결을 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마을 미디어가 또 서울시에서 정책의 하나로 또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현장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희망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도봉만 비춰보더라도 도봉은 짧지 않은 기간 활동해 왔던 미디어 활동가들이 있고 또 그 활동가들이 모여서 지금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끊기지 않는 이상은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그 마을 미디어가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소개해도 되지만 이런 큰 변화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알려내고 네,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끼리 그룹끼리 치열한 또 서로의 학습과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미래는 도봉의 미디어의 미래는 네, 어렵지만 네, 밝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밝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그 잘해주실 거죠? 각 미디어끼리 치열하게 네. 서로 성장해 보자. 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에는 김미연 의장님께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미연 의장님의 미래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미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거의 한 12년 정도 이렇게 미디어 활동가로 현장에서 그런 뭐 제작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막 미래에 대해서 막 그 기대하는 아니면 조급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민들이 재밌고 또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역과 지역을 또 연결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서 정말 마을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허브 같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마을 미디어가 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저는 항상 미디어는 마을의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가 뭐 우울하거나 암담하거나 뭐 사업이 끊겨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서 주민들이 순수하게 재밌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면 같이 또 함께 축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또 미디어 복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디어 문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활동가로 12년 활동하신 분의 관록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기대나 뭐 조급함이나 그런 거 없이 재미있게 그냥 우리들이 재미있으면 되지. 누가 뭐라든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해주지 않든 어떻든 우리가 재미있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마을 미디어의 역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역시 재미가 중요하죠. 네, 오늘도 재미있게 네,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뭐 마을 미디어의 미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무엇이든 배우면서 잘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마을 미디어를 서로 만들면서 그걸 향유하시면 그게 가장 큰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스크립트에 없는 질문을. 마지막 질문이 네. 미래의 이제 마을 미디어는 이제 무엇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 미디어를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역사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는 뭐 그 마을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쌓여서 이 지역의 정말 로컬 자체의 역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마을 미디어를 혹자는 조회수 몇 건 되지 않는, 구독자가 몇 건 되지 않는 걸로 좀 판단을 하던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열심히 더 해간다면 지금의 환경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더욱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저나 지금 여기 같이 계신 분들께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열심히 같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미디어는 박물관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지역의 이야기들, 사람들, 활동들을 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 마을의 중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또 박물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랜드마크가 된다면 세계인들이 여기 도봉구에 가면 어디에 가봐야 돼? 거기 마을 미디어는 꼭 가봐야 돼.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어. 이렇다면 정말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사는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영길 교수님, 그리고 윤정록 센터장님, 정현애 센터장님, 그리고 김미연 의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와 또 마을 미디어 또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협치 마미소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도봉구에서의 그런 마을 미디어가 또 올해는 또 활성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였지만 또
각 단체들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주민들과 함께 더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삼동 마을TV의 이모규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일을 많이 못한 것 같긴 한데 올해 좀 더 많은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말쯤 되니까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혜원입니다. 올 한 해는 마을 미디어 활동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 주민들이 함께 마을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직접 미디어도 만들어 보고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미디어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욱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미디어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고 미디어에 더 관심 갖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좀 더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텔레비의 김형건입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좀 바쁘고 또 활기찬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또 더욱더 활기찬 활동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혜는 센터장입니다. 다행히 이제 도봉의 마을 미디어 그룹들이 올해도 열심히 또 활동해 주셔가지고 또 미디어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각각이 또 가진 달란트들이 워낙 또 다르셔서 그것들에 대한 좀 서로 성장의 기회가 좀 발판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잘 협의체를 통해서 또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준비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또 훌륭하게 활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면 좀 협의체를 중심으로 또 다양한 그룹들이 마을 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중심축들이 잘 흩어지지 않고 도봉의 다양한 활동들을, 마을 활동들을 조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기범입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올해 도봉구 마을 미디어 활동가 분들과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도석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모두의 마을 활력소의 스튜디오도 오픈을 하여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었는데 활용을 많이 못해서 아쉽고 또한 이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이제 많은 컨텐츠들과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미디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협치지원관 김민성입니다. 네, 협치 마미소 포럼을 통해서 정말 마을 미디어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주민 여러분들, 특히 포럼 위원분들도 함께 해주신 포럼 위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마을 미디어가 내년에도 더욱더, 내후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